안녕하세요. 이제 유아교육개론 100제 오늘 종강하는 날인데요. 먼저 실전 모의고사 쭉 해설부터 빨리 해드리고요. 추가 문제도 조금 더 풀고 오늘 3주차 문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추가 문제 풀려고 했던 거 다 못 풀었는데 그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실전 모의고사는 이제 기존에 우리 100제 책에 있던 것들을 많이 내진 않았어요. 그냥 이제 새로운 그런 내용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100제를 복습하는 그런 의미는 조금 아니었고, 그냥 좀 새로운 문제를 실전처럼 한번 풀어보자.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아마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조금 어렵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랑 이제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많은 개인 지도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반에서, 트레이닝이 되신 선생님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느끼셨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저를 만난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지금 백제반하고 이제 처음 문풀을 하신다 이런 선생님들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시험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점점 더 심화된 문제가 나갈 거기 때문에, 그때 충격을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연습을 하시고, 실전에서 심화 문제를 처음 딱 만나는 거는 진짜 충격적인데, 지금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는 막 이런저런 문제를 많이 만나가지고 연습을, 단련을 하시는 게 좋은 거니까 자꾸 문제를 마음으로 풀지 마세요. 마음으로 풀면서 막 충격받고 어떡해, 막 그런 거는 진짜, 우리 꼭 붙으실 선생님들의 마음 자세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제 던져버리고 꼭 붙으실 선생님의 마음 자세는, 이야, 내가 이런 걸 미리 풀어보는구나. 좋아. 해보자. 딱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문제부터 좀 보실 건데요. 자, 1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은, 이제 이 가에 있는 사례가 구성주의식 수업 사례예요. 자, 구성주의는 어떤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막 계획한 그런 수업이 아니고,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이제 뭐, 삐아제 방식도 있고, 비고치키 방식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비고치키 방식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놀이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친구들끼리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친구들끼리 비계를 제공해주고 발견하고 뭐 그런 수업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는 한번 이제 선생님들이 문제 풀면서 읽어보셨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아이들이 금도끼, 그 전에 아마 이제 금도끼, 은도끼 이런 책을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도끼 만들 수 있는 종이를 달라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찾아보자 뭐 이러면서 선생님이 이제 뭐 애들이 갑자기 금도끼, 은도끼 만들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재료가 없는데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찾아보면서 이거 쓰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가는 이게 가잖아요. 자, 가는 유아들의 놀이와 활동이에요. 사실 이제 놀이하면서 나중에는 만들기 활동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놀이와 활동이 보통 연계가 됩니다. 놀이와 활동이고, 가를 관찰한 교사의 기록. 요게 이제 요 밑에, 다음은 가를 관찰한 교사의 기록이에요. 이 교사의 기록이 여기 있어요. 자, 교사의 기록의 내용을 보시면은, 활동에 참여한 유아, 만우, 현주, 동미, 요 아이들이 활동에 참여했는데, 이제 요거는 진짜 수업 상황이고, 요건 선생님이 선생님의 이제 저널이니까, 선생님의 저널에는 이 놀이에 대한 해설이 들어있겠죠. 자, 그래서 이 놀이만 봐서는 선생님들이,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해설을 다 해놨어요, 사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쭉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뭐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만들기 과정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스스로 아이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면서 사실은 이제 삐아제 관점에서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막 아이들이 이제 지식이 형성되어 가는데 여기는 이제 함께 하고 있어요. 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기 보시면 함께 대화하고 방법을 찾아 나갔다. 함께 대화하고 요거 이제 공동 작업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비고치키의 그런 개념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동미와 현주도 서로 여기 보시면 또 협동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 할 일을 찾아가면서 이거 협동학습이잖아요. 자, 그리고 서로 이제 만들기를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도끼를 만드는 방법을 제안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건지 미리 예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나갔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들은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해 나갔지만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어요. 자, 어려움을 느끼는 거, 요게 이제 사실은 근접 발달 영역, 근접 발달 지대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근접 발달 지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친구들과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서 유아들이 스스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놀이 환경을 구성해 줘야 되겠다. 이게 이제 구성주의죠. 그리고 스스로 뭐 이런 게 다 이제 구성주의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놀이, 여기 유아들이 대화하고 있는 이 놀이가 어떤 배움의 의미가 있는지를 교사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읽어보면 아, 이게 지금 구성주의식으로 놀이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유아들의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가고 있는지, 유아들의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가고 있는지 구성주의적 지식관에 근거해서 설명하라는 것인데, 구성주의적 지식관은 크게 피아제, 갑자기 비고츠키랑 피아제랑 누구부터 얘기할까 막 이러면서, 자, 피아제가 있고, 또 하나는 비고츠키가 있어요. 근데 이제, 피아제 같은 경우에 인지적 구성주의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고츠키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주의적 지식관에 근거해서 선생님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어떤 지식관을 설명하지. 두 개 다 하셔도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누구를 딱 집어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니까 곳곳에 비고츠키가 훨씬 많아요. 아마 이제 피아제로 하려면 조금 생각할 것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쉽게 쓸 수 있는 게 지금 비고츠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비고츠키를 쉽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간 열린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생각을 딱 정리해서 육하원칙에 맞게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구성주의 지식관에 근거해서 유아들의 지식이 지금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지를 답을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지식관, 어떤 하나의 구성주의적 지식관을 쓰라고 했으니까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인 구성주의에 근거하여, 자, 유아들은 놀이 활동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지식이 구성되어 갔다. 뭐 이런 형태의 답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근접 발달 지대에 머물면서 이런 단어 쓰시면 더 좋죠. 친구들끼리 서로 비계를 제공해 주었다라던가 협동학습 뭐 이런 얘기 다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근접 발달 지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안 쓰고 쉽게 풀어놓은 거예요. 근접 발달 지대, 뭐 협동학습. 아까 협동학습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비계, 친구들끼리 서로 비계가 되어 주었다. 뭐 그런 거 다 쓰셔도 괜찮아요. 저는 좀 쉽게 이렇게 쉬운 말로 풀어쓴 그런 선생님들께서 쓰시면 어떻게 쓰실까? 좀 쉽게 풀어놓은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런 단어 다 넣어서 쓰셔도 괜찮아요. 열린 문제입니다. 열린 문제. 하지만 방향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에는 뭘 써야 되냐면 유아들의 놀이 활동 및 교사의 관찰 기록에 근거해서 그 근거를 찾아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1번 같이 쓴 이유. 그러니까 2번은 뭐냐면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쓴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낸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친구들과 함께 상호작용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방식으로 지식을 구성했다. 이런 내용이 답에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현주와 만우는 도끼 손잡이를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생각하면서 방법을 찾아 나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널에. 자,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생각하면서 방법을 찾아 나갔으니까 친구들과 함께 상호작용한 거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아이들은 놀이 속에서 새로운 문제를 만나요. 놀이 속에서. 수업 시간에 너 이거 조사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놀이 속에서 새로운 문제를 만나고, 자, 그리고 도전하고, 애들이 막, 어렵다, 이거 어려워, 막 해결하기 어려워,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게 도전이에요. 이게 사실은 근접 발달 지대이기도 해요. 그리고 협동학습, 협동하면서 또래 친구들끼리 또 비계를 제공해주는 그런 상호작용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1번처럼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근거를 찾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거를 찾을 때는 항상 객관적인 증거를 대야 돼요. 사례, 그 다음에 이론적인 증거, 이런 얘기들을 대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동그라미 1에다가 근접발달 지대, 협동학습, 비계, 이런 얘기를 쓰셨다면, 왜, 어떤 측면이 근접발달 지대였나?
어떤 측면이 협동학습이었나, 어떤 측면이 비계였나, 그런 얘기들을 여기 사례에서 찾아서 쓰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은 묻는 말에 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2는 1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것은 당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냥 내 맘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근거를 객관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증거를 대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증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사례. 사례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이론. 사례와 이론의 근거를 대시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요 문제는 사실상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구성주의. 지금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굉장히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는 움직임이 몇 년 동안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었어요. 대학 교수들 사이에서는, 출제진인 대학 교수진들 사이에서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학문적으로 백그라운드, 학문적인 그런 배경을 만들려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만들 때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더 많은 학문 공동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설명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와서 지금은 거의 그것이 완료가 되었어요. 각 영역들마다. 자, 그런데 가장 모든 영역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구성주의입니다. 구성주의. 자,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한마디로 설명하라고 하면 구성주의다. 이렇게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은 뭐냐면 구성주의 속에서 구성주의적인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자, 먼저 구성주의에서는요. 자발적으로 일어난 놀이 속에 흥미가 필요합니다. 구성주의는 뭐예요? 선생님 이거 해, 저거 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찾아서 하는 거거든요. 흥미가 있어야 하지 너무 재미없는 일을 억지로 하진 않잖아요. 출발점은 흥미예요. 이거는 삐아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자발적으로 일어난 놀이 속에서 흥미가 필요한 거예요. 아, 재밌다, 잘 놀았다, 집에 가자. 이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집에서 놀이할 때 어떤 이제 유아교육 전문가가 없이 아이들이 집에서 놀이할 때는 와, 재밌게 놀았다, 이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린 전문가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의 놀이를 보면서 아이들의 그런 이제 비계 그리고 근접 발달 영역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환경을 쫙 구성해 놓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서 자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실험을 하게 돼요. 실험. 이거는 이제 인지적 갈등이 막 일어나면서 그걸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보는 거예요. 그게 실험. 자,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이 실험을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모으면서 야, 그건 틀렸잖아. 이렇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막 이야기하는 과정이 주로 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주의적인 그런 자연스러운 탐구 과정에서는 대략적으로 흥미, 실험, 협동 이런 과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놀이에 나타난 사례는 지금 흥미, 실험, 협동이 대략적으로 다 보여주는 그런 나타나 있는 그런 사례예요. 자, 여기 보시면 괄호 1번에 보시면 매체 중심 놀이는 교실에서 진행되는 생활 주제와는 상관없이 1년 내내 언제든지 아이들이 매체를 선택하고 이제 갖고 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매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AI 기기라든지 뭐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모든 자료들이 매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매체 중심의 놀이 사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요즘에 많이 강조하고 있죠. AI 교구까지 다 활용해가지고 다 아날로그 놀이감도 다 매체가 됩니다. 자, 매체 중심의 놀이 사례를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개정 이전의 놀이 매체를 생활 주제에 연계해서 주제 중심의 놀이가 일어났어요. 옛날에는 주제 중심의 놀이가 생활 주제 중심의 주제 중심 놀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고 매체 중심 놀이예요. AI 교구를 포함한 아날로그 시계, 평소에 쓰는 거. 여기는 이제 심미적 매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대체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심미적 놀잇감들입니다. 심미적. 자, 물, 모래, 물감, 찰흙, 밀가루, 종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우리 지금 여름이니까 여름 공부하자. 옛날엔 여름을 중심으로 해서 막 연계해서 아이들의 이제 탐구를 도왔단 말이죠. 그게 옛날이라면 지금은 뭐냐 하면 놀잇감을 중심으로. 물이 있어요. 모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놀이가 거기서부터 막 확장되겠죠. 자, 이게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과거와 굉장히 많이 달라진 점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재료 자체의 특성을 탐색해 나가면서 아이들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방식대로 노는 놀이예요. 자, 사례의 놀이 역시 매체 중심 놀이와 주제 중심 놀이 이게 같이 엮여져 있는 거예요. 이 앞에 금도끼, 은도끼 이런 거를 읽었을 것 같아요. 뭔가 주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서 그냥 선생님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금도끼, 은도끼 책 읽고 뭐 이야기 나누기 하고 이런 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매체를 탐색해 나가는 겁니다. 매체를 가지고 이 구멍은 어떻게 뚫지, 도끼는 어떻게 만들지 막 이런 거 해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놀이 중심과 매체 중심 이게 같이 연결되면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 극화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예요. 자발적 극화놀이. 자, 이제 금도끼 가지고 내가 금도끼를 구했느니라 뭐 이런 거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금도끼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은도끼도 있느니라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래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까지 진행이 되면서 금도끼, 은도끼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유아의 그런 놀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구성주의적인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놀이와 삶을 즐겨야 하는 거예요. 놀이 속에서 또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흥미, 실험, 협동 요게 구성주의 교육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흥미, 실험, 협동 이런 순서로 이제 자극대 학습 이렇게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환경이라든지 놀이 상황에서부터 애들이 자극을 받는 거죠. 참 그 자극을 받은 것이 있어야 이제 막 흥미를 느끼면서 계속해서 놀이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이고 흥미를 느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동화와 조절이 막 일어나는 그런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혼자가 아니고 아이들하고 같이 모여서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협동. 자, 이게 이제 과학에서도 이런 절차를 보통 밟아요. 보통 이제 구성주의의 그런 3요소라고 보기도 합니다. 흥미, 실험, 협동. 자, 꼭 요런 단어가 아닐지라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딱 읽어봤는데 이런 단계를 거친다. 아, 구성주의 수업이구나. 그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구성주의 교육의 핵심의 원리는 흥미, 실험, 협동이다. 자, 흥미는 삐아지도 말했다는 거죠. 지능과 지식 구성의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실험은 실수하고 이래도 애들이 막 도전하는 거죠. 놀이에 몰입하면서 막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자, 실험. 자, 비고치키는 유아가 근접 발달 지대에 머물 수 있게 비계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놀이하면서 비계를 막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근접 발달 지대에 막 몰입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사는 자유롭게 실험하고 실패하고 계속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잘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안전한 상황이라고 하는 게 뭐 다치지 않는 안전한 것도 있지만 여기서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애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하면 쟤 바보 같아 막 이런 거 말고 있잖아요. 그래 또 해보자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험. 그 다음에 이제 협동이에요. 협동은 또래 간의 상호 교류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갈등도 했다가 협동도 했다가 이러면서 아이디어를 모아가면서 생각을 넓혀가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사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자,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근접 발달 영역에 머물면서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근접 발달 영역에 머물다 보면 알아지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여기는 근접 발달 지대가 아니에요. 원래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근접 발달 지대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1번의 1번 문제는 조금 낯설게 생각되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놀이 상황을 보면서 비고치키를 떠올려 가면서
이 배움을 어떻게 구성주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이 아이들이 배운 것은 무엇인지 그거를 이론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들은 아이들의 놀이를 보면서 유치원에서 실제로 이제 교사가 돼서 수업하면서 아이들의 놀이를 보면서 아, 지금 이 순간이 비고치기 방식으로 이 아이들이 어떤 인지적 갈등, 어떤 협동을 하고 있구나. 이 아이들의 근접 발달 지대는 무엇이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이 터득하고 있는 지식은 무엇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개입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교실 현장에서 지금 아이들의 놀이를 보면서 이 순간이 구성주의 관점에서 어떤 배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있느냐, 파악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열린 문제입니다.